네, 반갑습니다. 김영국입니다. 참 제목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지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따라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도화. 예, 앞에서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생 역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되게 이제 어려움에 있었다가 메나테크를 통해서 정말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되게 어려웠었고 또 몸도 되게 많이 아팠었고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이 또 어떤 분의 이제 권유를 통해서 메나테크를 만나게 됐고요.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어떤 노하우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시스템도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성공의 8단계라는 내용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스템이라는 게 여러 개가 많긴 한데 그 중에 성공의 8단계 자 시작할까요? 네. 이제 세 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why, 왜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거는 이 사업을 메나테크 사업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다면, 예를 들어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창업을 하더라도 어떠한 일을 시작을 하더라도 과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우리는 이제 메나테크 사업을 목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메나테크 사업에 대입을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해보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좀 더 빨리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다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 MET를 다 졸업을 하시고 이렇게 저희 같이 이렇게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대부분 how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었고요. 저도 PD가 되기 전에 PD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PD를 달성하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PD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찾아다니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노하우를 그분들께서 저에게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께서 저에게 왜 PD가 되고 싶은데요? 라고 다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PD가 되는 방법은 궁금했었지만 내가 왜 PD가 되고 싶은지 이게 좀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걸 우리가 꿈과 목표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바로 우리가 MET에서도 공부했던 고기법, 재책 미쓰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how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한 가지를 집어넣자면 꿈과 결단과 명단 작성 사이에 1분 스피치와 질문과 답변 이 부분도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는 이제 성공의 8단계를 이렇게 6주 과정으로 해서 셀 미팅이나 새로운 분들 사업적으로 트레이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꿈과 결단, 그리고 이제 명단 작성하기 전에
이제 1분 스피치, 5주차, 6주차 이렇게 주차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성공의 8단계도 하나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제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한 분이 이제 건강상에 되게 불편함이 있으셔서 그분을 제가 본사 강의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사업 이야기는 제가 전혀 안 했고요. 이제 글리코 영양소 제품을 먹고 몸이 되게 많이 좋아지셔서 제가 좀 이제 강의를 듣고 싶어서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업 얘기는 전혀 안 했는데 강의를 듣고 딱 나오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제품은 너무 좋은데 제가 이 사업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강의가 1시간이잖아요. 그죠? 이 1시간 동안 그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머릿속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전달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거절을 해서 결국은 나는 제품은 좋지만 사업은 하기 힘들어라는 결론까지 내신 거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을 한번 해주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분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인 이 시스템이라는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첫 번째,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사업으로 누군가를 결단하도록 하는 후속 조치나 어떤 웜업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쓰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또 사업에 대해 사업 제품은 좋은데 또 사업에 대해서 머뭇거리시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사업 진행하는 방법, 이 시스템이 저희에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책들이 전부 시스템에 관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검증된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은 누구나 시스템대로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다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번 방법을 한번 바꿔보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공의 8단계 첫 번째가 바로 꿈과 목표입니다. 그죠? 자, 1단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성공이 곧 목표이고 나머지는 주석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공하려면 2가지만 있으면 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지불해야 될 대가를 정하고 결심하는 것이다. 너무 간단하죠? 저도 예전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와, 정말 뭔가 어마어마한 어떤 해답을 얻은 적이 있었는데 정지면 대표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세상에 어디를 가야 될지를 정해놓지 않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좀 되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어디를 가야 될지를 정해놓지 않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고민한다라는 건 그거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 무엇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원하는 것 전부 다 있으시죠? 그러면 그때는
종이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게 그 종이 위의 기적, 그 헬레트 앤 크라우즈 그 저자에도 보면 어때요? 반드시 종이에 기록하는 것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53년도에 예일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를 종이에 가지고 있는 3%가 그 이후에 97%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꿈이라는 걸 결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거를 반드시 기록하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 나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기록한 어떠한 종이를 지금 내가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지금 이 자리에, 그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좀 그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꼭 기록하셨으면 좋겠고, 똑같이 자 하버드 대학에서도 26년 후에 목표를 뚜렷한 종이에 기록한 사람들이 훨씬 수입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꿈과 목표잖아요, 그죠? 그 목표라는 거는 언제까지 이루겠다라고 하는 시간이 더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꿈을 언제까지 이루겠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 나의 상태로는 그걸 가지기 어려워요. 내가 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들어오면 내가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맨하테크에서는 어떤 직급을 달성을 하면 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들어오죠? 네, 실버 ED 정도 직급을 달성을 하면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골드 ED, PD, 일단은 1차 목표는 브론즈 PD까지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직급별로 내가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일들을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종이에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뭐 꼭 한번 기록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저도 이렇게 이제 꿈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진행한 지 이제 12년 정도 됐으니까요. 이게 12년 전에 쓴 꿈이에요. 그래서 종이에 기록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막 지금 보기에도 막 창피할 정도로 너무 좀 작고 소박했던 꿈들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2011년도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있는 건 뭘까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처음에 꿈을 기록을 할 때는 그게 정말 꿈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꿈들인데 지금은 되게 작은 꿈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2012년 그리고 2013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종이에 이루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꿈들은 점점 커질 것 같고요. 이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2015년도에요. 여기에 갖고 싶은 것 뭐라고 써있냐면 PD 반지라고 썼어요. 그때는 PD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또 남자들은 또 보여지는 어떤 배지, 완장 차면은 뭐 그냥 어마어마해지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처럼 PD 직급이 달성을 하는 것도 좋겠고 PD라는 직급을 달성해서 매달 받는 수입도 중요하지만 PD가 돼서 나오는 반지가 그렇게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PD 반지가 갖고 싶다라는 꿈을 썼어요. 지금 제가 반지 끼고 있는 게 PD 반지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좀 전에 우리 또 양승현 강사님께서 GIP도 가고 막 PD 서밋 하와이도 가고 두바이도 가고 막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그 여행을 갔으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PD 서밋 가고 싶다라고 썼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또 뭐 되게 사소하지만 많거든요. 또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MET라는 성공 시스템에 많은 파트너분들이 참여하면 우리가 사업의 속도감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우리 그룹에서 MET 30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MET 30명 이렇게 제가 시간 어느 순간에도 모르게 내가 종이에 꿈을 적으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메나테크를 통해서 경험을 했었고요. 여러분들도 꼭 꿈들을 종이에 한번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꼭 동참하실 거죠? 자, 또 이제 저번에도 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신용이 되게 좋았어요. 신용이 10점 만점에 10점이었어요. 좋은 건가요? 신용 등급은 낮은 게 좋죠, 그죠? 10등급이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 통장을 쓸 수 있고 핸드폰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시죠? 통장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핸드폰이 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불편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가 돈 빌리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밥은 안 먹으면 되죠,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핸드폰이 제가 이제 신용이 안 좋아서 제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명의를 빌려준 거잖아요, 그죠? 다른 거는 내가 뭐 상관없겠지만 어떻게든 핸드폰이 연체가 되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핸드폰은 비를 막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되게 힘들었었다 보니까 통장의 잔액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죠? 뭐 10만 원 아래 정도 잔액을 유지하다가 우연히 제가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찾았는데 저 앞사람이 그 명세서를 버리고 간 거를 딱 봤는데 잔액이 2,300만 원이 써 있는 거예요. 물론 뭐 큰 금액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큰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적었어요. 농협 통장에 2,300만 원의 현금이 있는 게 그때 꿈이었어요. 여러분, 통장에 10만 원도 없던 사람이 2,300만 원의 잔액을 가진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꿈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제 강남에 이제 이사를 와서 열심히 이제 메나테크 사업을 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전세금을 올려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성남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 1억이라는 돈이 전세 재금 받은 돈이 딱 하고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너무 대단하죠? 근데 안타깝게 불과 20분 만에 그냥 똑같이 그냥 잔액이, 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도 저는 2019년, 2020년, 2021년 1년에 한 번씩 이 종이를 펼치고요. 또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종이 하나를 딱 꺼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한 직급에 머물러 있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급으로 좀 많이 정체가 되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키워보세요. 꿈이 성장하는 것만큼 직급도 성장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결단. 자, 제가 이제 앞에 좀 빨리 가다 보니까 성공의 8단계 그 머리 글자만 따서 외우는 걸 안 했었네. 그게 뭐냐면 꿈결, 명만, 미후, 상복. 너무 잘하시네, 그죠? 첫 번째가 꿈과 목표, 두 번째가 결단입니다. 자, 결단이라는 의미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맺을 결, 끊을 단이래요.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또 반면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 중에 하지 않아야 될 일도 있겠죠. 제가 어떤 강의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성공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래요. 공감이 되시나요? 벌써부터 막 웃으셔요? 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미팅도 참석하고요, 제품도 많이 먹고 이 제품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일을 모두가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많이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이제 화학이고요. 실험실에서 연구원으로 꽤 오랫동안 근무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안 되는 거를 찾아서 그거를 잘 되도록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 첫 번째 안 되는 거, 부정적인 거부터 먼저 바라보는 일들이 약간 뭐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약간 부정적인 게 저에게는 좀 습관처럼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일 중에서 여기에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뭐 이런 것들을 꿈으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꼭 해야 될 일, 하지 않아야 될 일,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죠? 네, 그러면 자, 3주차 제 1분 스피치. 원래 이제 꿈, 결, 명단 작성을 하기 전에 이제 하는 일들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의 8단계가 꿈, 결, 명만, 미후, 상복 8개인데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8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1단계인 꿈하고요, 3단계인 명단 작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 중에서 1단계 꿈과 3단계 명단 작성만 잘해도 저는 뭐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해결했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명단 작성이라는 걸 어려워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그 이유가 생각을 해보니까 명단 작성을 하면 내가 명단 작성을 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반대의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어떠한 대답을 하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명단 작성을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음이래요. 만약에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보는데 단어 10가지를 놓고 시험을 본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단어 10가지를 공부를 해놓으면 어때요? 시험이 두렵지 않죠? 그런 것처럼 내가 명단 작성을 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말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떠한 답변을 준비를 해 놓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준비되어 있음으로 바뀌겠죠. 자, 1번 스피치.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계기, 느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보면, 자, 제품을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사업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강의에 참석하시겠습니까? M5M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어때요? 전부 다 질문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yes나 no라는 어떤 답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상대방이 no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그거를 미리 예상을 하면 우리가 힘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yes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질문과 답변이 아니라 질문과 질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1분 스피치를 창의라고 표현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방패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 대부분 1분 스피치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하는 질문 대부분 이런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자, 만병통치약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혹시 약으로 만들어내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약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대화하기가 편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은 질문으로, 그죠? 물론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만, 자, 이렇게 상대가 질문을 했을 때 나도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답변을 해주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로 들어볼까요? 자,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저는 열심히 하면 많이 벌기도 하는데 아직 나는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좀 나는 되게 장황하게 얘기가 늘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얼마 정도 받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얼마 정도 받는다면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래도 한 달에 한 500원 받아야지 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그러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는 분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성공 확률은 몇 %나 되나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성공 확률은 몇 %나 되나요? 먼저 시작한 사람들만, 소수의 사람들만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어떤 마이크가 네네네. 잠깐 좀 이렇게 웃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강의에 집중하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그죠? 비파들 오신 분들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웃으면서, 그죠? 네, 세미나 재밌게 진행하면 좋잖아요, 그죠? 이거 질문에 대한 고민하시니까 그렇구나. 자, 그러면 성공 확률은 몇 %나 돼요?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사장님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도 월 1,000만 원은 벌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 달에 500은 벌어야지. 왜냐하면 각자의 질문하신 분마다 성공할 기준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분은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성공이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너무 큰 꿈을 이야기하면 또 공감대가 성동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가족이 반대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겠고, 저도 예전에 이제 보면 한 달에 얼마 벌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벌 때거든요. 한 달에 얼마 벌어요? 물어보면 1,000만 원 안 돼. 거짓말한 건 아니죠.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벌게 될 건데, 그죠? 근데 어차피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건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추어는 답을 구하기 위해 생각하고 프로는 질문으로 상대방에게 생각하게 한다.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질문으로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자, 저는 또 이제 많이 쓰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래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점심 뭐 드셨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생뚱맞죠? 그죠? 그래서 김치찌개 먹었대요. 혹시 김치찌개 먹을 때도 의사 선생님한테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먹어요? 물어봐요. 아니요, 그냥 먹는데요. 김치찌개보다 더 안전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괜찮죠?
막 그 선생님이 이거를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막 얘기하면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먹어도 돼요? 나 여러분들은 점심 뭐 먹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네, 된장찌개 먹었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안전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차피 프로가 될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연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구를 아직 만나기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할까봐 그 무서운 그 까바병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할까봐 내가 되게 움츠러들 필요가 없겠죠. 그 사람이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나는 질문으로 상대방에게 생각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상대방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적절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3단계 명단 작성과 만남과 초대. 자, 이게 바로 이제 명단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명단 작성을 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1분 스피치, 질문과 답변 꼭 준비하셔야지 명단 작성이 원활해지고요. 자, 이렇게 명단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성향 분석을 해서 한번 점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점수가 되게 높은 사람도 있고 중간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면 좋을까요? 점수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내 주변에서 가장 사업을 잘할 것 같고 가장 제품을 선택해 줄 것 같은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먼저 찾아갔는데 그게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준비가 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을 내가 연습을 하는 상대로 시작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 중간 정도, 그리고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저보다 사업의 경험이 있는 분들과 같이 동행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 작성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거절에 대한 횟수를 채워가는 형태로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런 걸 이렇게도 좀 많이 씁니다. 뭐냐면 사업 초창기에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규의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현재 볼륨을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기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레그별로 내가 기존 사람 대비 새로운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나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한 달 동안 한 달에 제가 한 50명 정도를 만났는데 기록을 해보니까 그중에 49명이 기존 사람, 신규가 1명. 너무 신규가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율을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이제 명단 작성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요일별로 이렇게 후원 일정을 잡아가지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기록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사람 내가 언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언제 찾아가야 되는데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날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되게 또 명단 작성하고 누군가 만나는 데 있어서 케어하기가 좀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와, 벌써 5주 차네요, 그죠? 5주 차는 미팅, 그리고 쇼 더 플랜. 우리가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맨하탄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거죠. 꿈, 결, 명단 작성, 만남, 그리고 쇼 더 플랜입니다. 자, 여러분, 쇼 더 플랜 하면 어떤 뜻이 생각나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랜을 보여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설명할 내용을 준비해야 되겠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막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가지고요.
노벨상, 나스닥, 네이버, 사이언스 뭐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를 해줬어요. 나중에 전화 오면 받지 마라. 2시간은 들어야 된다. 저는 쇼더 플랜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많이 전달하는 게 쇼더 플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맞나요? 맞잖아요. 쇼더 플랜, 메나테크가 얼마나 대단한지, 글리코양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상 플랜이 얼마나 대단하고 합리적인지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쇼더 플랜 맞잖아요. 그죠? 맞긴 맞는데 아이고 중요한 게 넘어갔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니까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쇼더 플랜은 상대방의 결핍을 메나테크와, 그러니까 메나테크 정보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결핍을 메나테크와 연결시키는 것이 쇼더 플랜이다. 그리고 도구는 1분 스피치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쇼더 플랜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방의 결핍. 상대방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의 고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메나테크와 연결한다면 이 사업이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 결핍을 쇼더 플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후속 조치, 지속적인 후원 활동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처음 만나자마자 한 번에 설득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죠? 지속적으로 관계가 이어졌을 때, 전에 제가 그 약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불쑥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전단지 탁 주고 그렇게 막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게의 주인이라면 어때요? 불편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대요. 하지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한 번 인사하고 두 번 인사하고 세 번 정도 인사해서 어느 정도 얼굴이 익숙해졌을 때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쇼더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상대방이 결핍을 캐치하는 거죠. 자, 후속 조치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찾아갔을 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오해를 했더라도 내가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후속 조치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단계 상담. 상담은 나를 기준으로 스폰서와의 상담도 잘해야 되고 파트너분과의 상담도 잘해야 됩니다. 저는 이 상담을 좀 이해하기 쉽게 그 내비게이션으로 되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폰서 사장님은 PD까지 가보셨죠? 그죠? 그러면 PD까지 가는 길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PD를 아직 안 가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폰서 사장님이 안내해 주는 대로 내가 잘 따라가면 되겠다. 약간 내비게이션이랑 비슷하죠. 여러분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어때요? 예전에는 막 지도를 찾고 그랬지만 지금은 내비를 딱 찍으면 내비가 가르쳐주죠. 그죠? 내비가 안내해 주는 대로 가면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아세요? 내비게이션을 딱 찍은 다음에 차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야지만이 안내방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목적지를 딱 찍어 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직접 차 운전하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목적지를 딱 찍어놓고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위치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거든요. 뭐냐면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파트너로서의 역할인 거고요. 또 스폰서 사장님으로서의 역할은 어때요? 이미 그 자리까지 가신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뭐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이렇게 좀 자세한 안내를 하려면 어때요? 그 파트너분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딱 내비게이션을 딱 켰어요. 딱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가세요. 열심히 가세요. 파이팅! 막 방향은 얘기해 주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어! 파이팅! 뭐 이렇게만 방송이 나온다면 되게 난감할 것 같아. 그러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제가 이 성공의 8단계 안에 이 상담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스폰서로서의 역할, 파트너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상담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반 사업은 내가 무언가를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배운다. 그 이유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죠. 그죠? 내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야. 그렇지만 네트워크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배우는 목적은 배우고 가르치고 복제를 시키는 것까지가 완성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단지 배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배우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일에서는 내가 배우기만 해도 나의 목적으로 잘 쓸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배우기만 해가지고는 점수가 되게 낮겠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복제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시간에 대한 어떤 부자가 되는 거죠. 일반 사업하고 우리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복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을 복제하고 무엇을 복제시킬 것인가, 무엇을 따라하고 무엇을 따르도록 할 것인가. 네. 와, 되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성공자가 되려 하지 말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길러라.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3가지 기술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5가지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회사의 제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도 예전에 좀 힘들 때 사업을 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만두지 않았는지 아세요? 자, 내가 사업을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메나테크가 없어졌대요. 그럼 어때요? 그래,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그때 내가 발 빼기를 잘했지 할 텐데 내가 사업을 그만뒀는데 그때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승승장구하고 있으면 어때요? 나는 그때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메나테크 회사와 제품이 앞으로 성장할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룹과 스폰서. 나는 좀 능력이 부족하지만 저 스폰서 사장님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 예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묻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성공. 저는 이제 1번, 2번에 대한 믿음은 있었는데 3번에 대한 믿음은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스폰서 사장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나는 특별한 능력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 것 같은데 사장님 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스폰서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파트너 성공에 대한 믿음. 내가 파트너로 후원을 하면서 이분이 잘 될까?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거절한다면 찾아가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분이 지금은 거절하지만 사업에 대한 비전만 본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라는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분이 거절을 하더라도 10번도 넘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분은 성공할 거니까.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시스템에 대한 믿음. 그렇죠? 저는 성공의 8단계에 대한, 여러분 성공의 8단계 있잖아요. 제가 오늘 강의 한 5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대로만 따라서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꿈을 생각을 하고 종이에 기록하고 명단을 작성을 하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공의 8단계라는 거 어때요? 그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옆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 뭐 없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 않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에, 우리가 앞에 분 또 강사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시스템을 만들거나 구입하는 거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들지만 우리가 활용을 한다. 저희가 이러한 이렇게 OM, MIT, MSA 이렇게 뭐 교육 프로그램이 오늘 또 고피디 워크숍 이렇게 10월에도 이렇게나 많은 강의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들여서 이러한 어떤 프랜차이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지만 오늘 이런 고피디 워크숍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나요? 여기 좋은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이 보는 거예요.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논밭에서 자외선을 많이 쓰니까 고글을 쓴다고 다 차단이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안과를 갈 때마다 너 두 눈 다 왜 오셨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선수 생활을 12년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메달을 따는 게 큰 대회에 가서 메달을 따는 게 꿈이었습니다. 은퇴하고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라는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연재준 선수의 가이드를 뽑는다는 게 있다고 해서 기분이 좋게 뽑히게 돼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누우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누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듣고 나는 달린다. 때로는 시속 100km의 속도로 안녕? 같이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나는 선수 생활 끝나도 언니랑 계속 같이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사이가 나고 싶어. 항상 나랑 스키 같이 타줘서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꼭 내자. 고마워. 어떤 내용인가 아시겠죠, 그죠? 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이제 기사도 좀 찾아봤었는데요. 이게 이제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됐고 한쪽 눈은 정상이나 10분의 1밖에 안 보인대요. 거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 영상 중에
여러분 눈을 감고 걸으면 몇 발짝도 못 걷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속 100km가 넘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시속 100km가 넘는 스키를 타기 위해서는 뒤에서 안내해주는 가이드 러너의 이야기를 100%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반 스키가 아니라 이 알파인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막 포스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011년도에는 이렇게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었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성공의 8단계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저는 성공의 8단계를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 메나테크 클리코형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를 따라서 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성공의 8단계의 논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라면 나의 희망이 인들어주고, 그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게 행복해하죠, 그죠?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성공의 8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갔고요. 아직 3단계 못 간 것 같아요. 그게 명단 작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의 8단계를 100% 믿는다면 여러분들 저 성공의 자리에 함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